안녕하세요. 위드그리입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 해가 들어와서 이제부터는 꽃을 좀 키워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종류의 꽃을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보고만 있어도 너무 기분이 좋고요. 힐링이 됩니다. 우울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요.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꽃은 겨울을 대표하는 시클라멘입니다. 제가 이 시클라멘을 10년 전에 처음 봤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보고 느낀 점이 뭐 이렇게 예쁘게 생긴 꽃이 다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꽃은 다 예쁘지만 이 시클라멘을 처음 봤을 때는 좀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잎도 하트 모양이고 또 꽃대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나비 모양처럼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눈에 반한 꽃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꽃 색깔이 진분홍과 하양이 같이 있는 투톤이라서 훨씬 더 예뻐 보이고요. 이 시클라멘은 은엽 시클라멘이라고 하는데 잎 색깔이 은색을 띄어서 은엽 시클라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잎도 일반 시클라멘보다 훨씬 더 넓고요. 잎의 가장자리가 이렇게 은색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꽃 색깔도 연한 핑크와 하양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훨씬 더 우아하게 보이더라고요. 마치 꼭 그 난 꽃처럼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러면 시클라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주기인데요. 모든 식물은 물주기만 잘해도 절반은 성공한 것 같아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가습으로 죽거나 아니면 또 물을 너무 안 주면 또 말려서 죽기 때문에 물 주는 거를 잘해야 되는데 이 시클라멘은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구근에 물이 닿으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을 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저명간수로 물을 주는 건데요. 이거는 저명간수 전용 화분이에요. 시클라멘이 저명간수로 물을 주면 좋기 때문에 팔 때도 이 저명간수 전용 화분에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물을 붓고 뿌리가 물을 흡수하게끔 아래로 이렇게 물을 주는 방법이 저명간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물을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저명간수용 이런 화분이 없다면 화분 받침대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아서 물을 이렇게 주면 되고요. 또 부득이하게 그렇게 주지 않을 때는 이렇게 잎에 물이 닿지 않게끔 가장자리에 이렇게 물을 주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가운데 부분 구근에는 물이 닿지 않도록 이렇게 물을 주시면 됩니다. 물 주는 시기는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되는데요. 또 얘네가 물이 고프면 잎이 이렇게 축 처지거든요. 그때 물을 주면 됩니다. 저명간수 할 때도 화분 밑에 계속 물을 채워주는 게 아니고요. 한번 저명간수를 했으면 흙이 말른 다음에 다시 저명간수를 하면 됩니다. 안 그러고 계속 저명간수를 하거나 아니면 물을 너무 많이 주면 가습으로 잎과 꽃이 다 이렇게 떨어지거나 또 통풍이 안 되면 흙이 또 이렇게 곰팡이가 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꽃대도 잘 올라오지도 않고 꽃도 떨어지기 때문에 물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또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물은 저 같은 경우에는 줄 1회 정도가 저는 토요일날 쉬기 때문에 토요일날 가급적 물을 많이 이렇게 주는데요. 집집마다 키우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환경에 맞춰서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엽이 지거나 꽃이 지면 바로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지만 여기 아랫부분에 여기가 통풍이 잘 돼서 이렇게 썩지 않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시클라멘은 강한 햇빛보다는 해가 잘 들어오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에서 간접광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갈 때는 또 얘네가 노지 활동은 안 되거든요. 저번에 10년 전에 제가 키웠을 때는 주택에서 마당에서 키웠는데 겨울에 너무 추워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꼭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이렇게 실내로 들여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시클라멘을 관리를 잘 하면 5월달까지도 꽃을 이렇게 계속 볼 수가 있는데요. 5월달쯤 되면 꽃과 잎이 다 떨어지고 구근만 남는데, 이때 시클라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죽은 줄 알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휴명기이기 때문에 성장을 잠시 멈춘 상태이지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버리지 마시고요. 이때는 서늘하고 해가 적게 들어온 곳에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명기일 때는 물 주는 횟수를 거의 이렇게 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구근이 말라 죽지 않을 정도로만 물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부터는 바짝 마른 흙에 물을 조금씩 주어서 이 구근이 이 정신이 좀 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잎이 조금씩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하고요. 이때는 이제 조금 더 해가 잘 들어오는 곳으로 옮기셔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꽃을 오래 보고 싶거나 또 건강하게 키우고 싶으면 봄, 가을철에 영양제를 주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알비료를 사서 흙 위에 이렇게 올려두고 있습니다. 저면 간수할 때는 액체 비료를 조금씩 이렇게 섞어서 주면 되고요. 또 이 알비료 몇 개를 넣어서 녹인 다음에 주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양제가 있으면은 꽃이 더 오래 가고 또 풍성하게 꽃대가 또 계속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영양제를 주면은 좋습니다. 시클라멘 번식 방법은, 시클라멘은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포기 번식은 안 되고 씨앗으로 번식을 합니다. 꽃이 지면 자가 수정이 되어서 씨방이 생기는데요. 씨방 안에 씨앗이 있는 씨방은 이렇게 약간 공처럼 둥근 모양이고요. 수정이 안 돼서 씨앗이 없는 씨방은 이렇게 약간 뾰족한 모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가 수정이 되기는 하지만 좀 더 확실한 방법은 이렇게 붓으로 부비부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정을 시켜주면은 더 씨가 잘 맺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다육이처럼 다른 종자를 이렇게 원하실 경우에는 다른 종류끼리 이렇게 붓으로 여기 안에를 이렇게 붓으로 부비부비를 꽃과 꽃끼리 이렇게 해주면은 다른 종류의 시클라멘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5월달에 꽃을 거의 다 보고 마지막 이제 꽃을 볼 때 그때 한번 다른 꽃끼리 이렇게 부비부비를 해서 다른 종자의 시클라멘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앗 파종은 9월에서 10월에 하면 되는데요. 씨앗을 하루 정도 물에 이렇게 담가서 불렸다가 다음날 이렇게 파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꽃을 오랫동안 보고 싶으면 씨방이 맺히기 전에 바로바로 꽃대를 정리해 주는 게 좋은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지금도 계속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씨앗이 맺히면 이제 더 이상의 꽃대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원래 식물의 특성상 씨앗이 생기면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해서 꽃을 피우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씨가 맺히기 전에 바로바로 이렇게 꽃대를 잘라줘야지만 꽃대가 계속 이렇게 올라와서 5월달까지 볼 수가 있으니까 꽃이 지면 바로바로 이렇게 꽃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당분간은 이 저면간수 화분에서 키울 생각인데요. 혹시라도 분갈이를 하실 분들은 이 구근이 3분의 1 정도 보이도록 흙을 담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근에 물이 닿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흡수가 좋은 마사토를 이 구근에 위에 올려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갈이 하실 때는 참고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쁜 시클라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시클라멘 꽃이 베란다에 있으니까 베란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동안은 초록초록한 이 관엽 식물들만 보다가 이렇게 화려하고 예쁜 꽃을 보니까 마음이 더 이렇게 환해졌습니다. 이 시클라멘은 제가 엑스플랜트에서 구입을 했는데요. 아쉽게도 또 이 제가 산 이 시클라멘은 품절이더라고요. 왜 제가 사면은 다 이렇게 품절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구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투톤 뭐 시클라멘이나 아니면 은엽 시클라멘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구입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드그린이었습니다.